안녕하세요, 채화님. 마음이 힘들 때면 채화님 마음 챙김 명상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타양 생활을 잘 버텨온 지 7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결혼 생활 16년이 넘어가니 참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남편 때문에 요즘 부쩍 마음이 무겁네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의 안 좋은 점을 아들이 닮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보통 아들이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들도 아빠의 언행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아들은 다른 인격체인데 꼭 닮지 않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로 바르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채원님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타양 생활한 지 7년이 넘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또 어디 계신 모양인데요. 여러 생각이 많을 시절 인연입니다. 결혼 생활 16년이 넘어가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내 맘 같지 않는 남편의 또 여러 가지 불화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의 안 좋은 면이 아들에게 닮을까 이렇게 걱정한다면 사실은 이 자식은 남편에 대한 안 좋은 면을 담기보다는 지금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나쁜 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의식을 자녀는 닮아갈 수 있어요. 자, 남편이 담배를 많이 태운다.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 있다. 남편이 또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성격이 대쪽 같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걸 우리 자식이 닮으면 어떨까 자꾸 걱정하는 마음이 엄마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엄마가 이 걱정하는 마음이 자식이 모를까요? 느껴져요, 다. 그리고 혹시나 내 남편을 닮을까봐 라고 걱정하는 마음은 자식은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집니다. 자식은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엄마가 뿌리고 자식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안 닮았으면 좋겠다,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담게 되는 게 희한한 증상들이에요. 이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태어나면 우리 남편 눈을 크니까 우리 남편의 눈을 닮고, 내가 코가 예쁘니까 내 코를 닮고, 남편은 들창코니까 이렇게 그것만 빼고 다른 장점을 닮아야 되지만 단점이 자꾸 마음속에 새겨지면 희한하게 단점인 것만 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들창코든 눈이 작든 눈이 크든 키가 작든 성질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내 남편은 한 존재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부모의 장점을 닮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성질, 성격, 성품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말씀하셨으니까 내 남편은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내 남편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이 세상에 단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은 항상 일장일단이 있어요. 본인은 남편의 장점은 보고 결혼했지만 살면서 남편의 단점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자식이 엄마가 아빠에 대한 단점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그 단점을 자식이 닮을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은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부처님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남편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편의 장점을 한 3가지만 써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그래도 지금까지 돈 잘 벌어옵니다. 그래도 물건은 던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폭력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또는 그래도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야 남편의 단점을 자식이 닮지 않고 장점을 아이들이 닮아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무서운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는 걸 자식은 더 깊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배우자의 저것만 좀 고쳤으면, 내 자식이 저것만 따라하지 않았으면, 저것만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걸 따라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남편의 장점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대로 내 남편은 괜찮습니다. 좋은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하면서 절수행도 하고,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식은 남편의 좋은 장점을 만나게 되고 장점이 더 성장하게 돼요. 지금 남편 그렇게 싫었다면 결혼했겠습니까?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타양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보다 자식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자식 태어나게 하고 자식 학비 마련해주고 한 건 누군가요? 싫든 좋든 남편도 고생해서 바깥에서 돈 벌어서 자식을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지금 자식에게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자꾸 이 자식을 위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대학생들 적어보죠.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의 욕망을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건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는 여러분 친한 누군가에게 난 널 위해서 말이야. 이런 명분을 가지면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게 크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마음이 표현이 많이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 하지만 그 여보 배우자는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명분이에요, 내 명분. 내 착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면서 내 욕심을 합리화시켜서 이 상황을 뭔가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특히 내 자식에게. 그런 분 안 계세요? 부모님 여기 계시다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없나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어느 부모도 내 욕심과 욕망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명분으로 자식에게 위한다라는 마음을 안 냈다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지만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무지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한 발 더 앞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네 행복과 네 미래를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노력했지.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는 내가 이루지 못했던 욕망, 내가 하지 못했던 공부,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사랑,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믹싱이 되어 있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보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을 더 높이 쌓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요. 근데 그 안에는 기저에 깔려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욕망인 거예요. 욕망.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채화님, 어떻게 제가 마음을 내야 될까요? 자식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도 기점명상센터 수업 오셔가지고 이분이 강남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 보니 이 집이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잘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강남에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거의 전교 1, 2등을 매번 하다가 고등학교 그 학교 딱 들어가니까 전교에서 100 몇십 등인 거예요. 왜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서 100등 안으로 올랐어.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이 아이가 100등 안에 들어가서 50등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또 욕심이 있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한계를 딱 느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학교 들어갔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점심을 이제 기숙사니까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는데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지를 않아.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아이들이 점심시간 되면 빵하고 뭐 햄버거 같은 거를 먹나 봐요. 그걸 먹으면서 운동장으로 나간대요. 차가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 고급 차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햄버거 하나 들고 그 차 안에서 과외 선생님과 과외를 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햄버거를 먹으면서 콜라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이 아이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건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겠구나. 이 친구는 교과서 위주로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해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나중에 이제 명상센터를 찾아와서 명상도 지금도 이 명상을 하고 계세요. 이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의 마음이 중요하지 부모의 욕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부모는 이 마음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에 대한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비운다. 나는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비운다. 나는 돈에 대한 마음을 비운다. 나는 직장에 대한 마음을 비운다. 나는 성공에 대한 마음을 비운다. 나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비운다. 노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뭐라고요?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부모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비어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에도 자식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을 수가 없어요. 모든 수업과 성적과 학교에 따라서 부모의 감정과 분별심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자식이 행복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내 자식이 지금 너무 꽉 채우려고 하지 말아요. 뭐든지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1등 해야 되고 뭐든지 안에 들어야 되고 잘해야 하고 올라야 하고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학원을 다녀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야 된다. 이거 다 채워진 마음이에요.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 그러니까 아이는 숨이 답답한 거예요. 좀 텅 비어 있어야 아이의 잘하는 장점도 발견하고 텅 비어 있어야 숨도 쉬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면 자식의 행복은 한순간 사라집니다. 지금 부모님들 계시고 또는 손자, 손녀가 계시다면 꼭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나 아닌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식을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지 자식을 구원하고 자식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바로 서게 만드는 건 스스로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짝대기로 자꾸 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짝대기로 자꾸 지지대로 해놓으면 아이의 뿌리만 약해지고 힘만 약해질 뿐이에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본인이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붓다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 아닌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대만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자신만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자신만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희망입니다.